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윤석열 아내 김건희 소환조사 임박했다 이야기입니다. 자, 검찰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꽤나 중요한 증거들이 입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한국일보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기사 보면서 상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제목은 이겁니다. 단독 검찰 김건희 조사 불가피 결론 도이치모터스 수사 가속. 자, 이런 기사가 떴는데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씨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추석 연휴 전에 김 씨를 조사할 것으로 보여 지난해 2월 김 씨 연루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6개월 만에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하지만 대선 레이스가 불붙는 상황에 수사가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검찰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자, 기사의 첫 번째 문단에서부터 한숨이 팍팍 나오죠. 김건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6개월 만에 수사에 속도가 붙는다. 자, 기가 막힙니다. 정경심 교수는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기소를 때렸던 검찰이 1년 6개월 동안 깔아뭉개고 있다가 이제 와서 속도가 붙는다? 그 다음 문장은 더 가관입니다. 대선 레이스가 불붙는 상황에 수사가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검찰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수사를 하고 증거가 있으면 소환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으면 기소하면 되는 거지 무슨 부담이 될 전망입니까? 소환조사 한 번도 안 하고 기소할 때는 아무런 부담이 없었나 보죠. 그런데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사를 하는데 부담이 될 전망이라니, 이게 대한민국 기자들의 생각이고 지금의 검찰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비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죠. 김건희는 2009년 5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대주주였던 두창섬유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 원어치를 사들인 뒤 이듬해 권 회장이 소개한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에게 증권사 계좌를 맡기는 등 수차례 도이치모터스 측과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를 둘러싼 의심스러운 정황이 다수 나온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라도 김 씨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자, 여기에서도 한숨밖에는 안 나옵니다. 검찰은 김 씨를 둘러싼 의심스러운 정황이 다수 나온 만큼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게 나온 지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제 와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니 정말 황당하고 한심할 따름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를 통해 김 씨 등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았다. 의심 거래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데다 그 사이 주가 조작 여부 자체도 밝혀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그러나 이 같은 우려와 별개로 최근 김 씨 등이 거래에 사용했다는 계좌의 증권사들로부터 주식 전화주문 녹취 자료를 제출받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이어왔다. 자, 여기에서도 한숨이 나옵니다. 자, 김건희와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왜 그러냐면 10년 지난 일인데다가 그 사이에 주가 조작 여부 자체도 밝혀진 적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밝혀진 게 없는 게 아니라 밝히려고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윤석열의 마누라예요. 검찰은 이걸 건드린 적이 없는 겁니다. 자, 이 한국일보의 보도 행태만 봐도 언론과 검찰의 이 커넥션이 얼마나 끈끈한지 알 수가 있어요. 언론이라면 그동안에 왜 수사가 되지 않았는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왜 이 사건이 방치됐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게 당연한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사를 씁니다. 본인은 기계적인 중립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겁나게 비겁한 그런 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식 전화주문 녹취 자료, 자, 이게 나오는데 얘가 얼마나 위력적인 증거가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은 김 씨뿐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권오수 회장 측근 A씨와 2010년, 2011년 수차례 동일 IP에서 주식 계좌에 접속한 정황도 포착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주가 조작 목적이 의심되는 행위를 2012년에도 이어간 것으로 알려져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거래 당사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내년까지 남게 된다. 자, 이 포괄일죄가 뭐냐? 어떤 범죄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 범죄 행위의 마지막 범죄, 여기서부터 공소시효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유죄가 판명이 나면 그 전에 했었던 범죄들까지도 다 유죄 판명이 될 수 있는, 이걸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1년이나 남아 있어요.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의 녹취록이 공개됐었습니다. 뉴스타파에서 공개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 최은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녹취록이 공개된 적이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공소시효를 왜 알고 있을까? 그리고 그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일반적인 시민들의 상식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도 언론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건 어찌 보면 김건희나 최은순, 윤석열 다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은순과 김건희가 이 주가 조작을 했었던 선수 A씨와 함께한 그 작전은 공소시효가 끝난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선수가 2012년에도 또 했네? 이걸 안 했으면 공소시효가 끝났는데 이 짓거리를 또 했기 때문에 김건희, 최은순까지 같이 엮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적당히 해먹고 빠졌으면 좋았을 텐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죠. 그래서 이 주가 조작 전문가라고 불리는 이 A씨가 2012년에도 이 짓을 이어갔다는 게 걸린 거예요. 공소시효는 넉넉해졌습니다.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내는 이면엔 내달부터 1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예정돼 있는 등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정치 일정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정치적 부담 없이 민감한 수사를 매듭 지을 수 있는 시기는 9월이 마지노선이고 그 시점을 넘기면 정치적 수사라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르면 4달 중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검찰은 김건희 씨를 기소하든 불기소하든 큰 파장과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그간 확보한 단서와 핵심 관계자 조사를 거쳐 신중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것도 너무 화가 나는 그런 문장 아닙니까? 뭔 말이 이렇습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되려고 뛰쳐나오는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잘못한 게 있으면 기소하면 되잖아.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면 되잖아. 정치적인 부담? 검찰이 왜 그런 걸 신경 씁니까? 자, 검찰의 이런 생리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지 돼요.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정치 일선에 뛰어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선에 출마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놈들은요, 정경심 교수랑 조민양한테 이렇게 미친 짓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더 유력 인사가 되면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할 거니까요. 검찰이라는 놈들이 이런 놈들이에요. 지들이 왜 정치적인 부담을 쥐고 앉아 있습니까? 수사를 하고 증거를 가지고 기소하거나 불기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집단이에요. 그냥 그게 답니다. 그런데 뭔 정치적 수사 뒷말이 나온다고 부담스럽네 만에 조국 전 장관이 정치 일선에 뛰어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놈들은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해요. 조국과 그 가족들을 아무리 조져봤자 우리가 받는 피해는 없다. 왜냐? 조국 정경심이 아무 힘이 없으니까. 이게 답니다. 그들이 당신의 가족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는 이유는 조국 장관님, 당신이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희망이지만 정치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올바른 정치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하십시오. 그게 조국 전 장관님의 가족을 지키는 길이 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 안 하려고 하신 분이에요. 내 가족을 지키고 이 나라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선 당신이 정치를 하는 게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가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대단한 것처럼 뉴스에 나와요. 소환조사를
10번이고 100번이고 했어도 했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검찰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기사가 나오죠. 그건 뭡니까? 윤석열은 여전히 힘이 세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은 힘이 없다는 걸 뜻하는 거고요.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검찰이라는 놈들이 힘이 센 놈 앞에서는 쫄아서 눈치를 살살 보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대놓고 짓밟고 갈기갈기 찢고 인간으로서 할 수도 없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놈들, 이게 검찰이거든요. 얘네들을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을 겁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뭔가 제대로 흘러가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봤는데 화가 더 나. 검찰이 쫄아서 쭈뼛쭈뼛 거리고 있는 모습도 짜증이 나고요. 언론이라는 것들이 기사 쓰는 논조도 너무 짜증이 납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당당하게 내놓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쪽팔린 세 집단이 있죠. 검찰, 사법부, 언론. 얘네들을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 뒤로 후퇴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두 눈으로, 몸으로 확인했습니다.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검찰이 얼마나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제대로 된 기소를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똑바로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잊지 맙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